안녕하십니까. 넘버세븐 이실장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이제 빵떡 사용법에 대해서 이제 동영상을 올릴 건데요. 자, 어찌 보면 빵떡이 사용하기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이것의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야구에 있어서 가장 기본기를 익히기 좋은 것이 바로 빵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빵떡이라고 얘기하는데 플랫 글러브. 네. 이 평평한 걸로 캐치볼을 연습을 하시고 땅볼을 받는 걸 연습을 하시다 보면 글러브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저한테 가공 받으셨던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이제 받는 부분이 뭐냐면, 너는 왜 길도 안 들여지는 거 가지고 야구를 하니? 왜 글러브가 파닥파닥 안 오므려지니? 뭐 주변 사람들이 보고서 어우 딱딱하다고 만지고 막 꺾고 누르고 막 이러면서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아 하세요. 그런 분들이 어찌 보면 이런 빵떡이 꼭 필요하신 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변인의 조언들이나 인터넷에 나온 많은 얘기들을 본인이 맞는지 틀리는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취사 선택을 할지를 결정하는 부분이 바로 기준이 빵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블랙 글러브를 사용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즉 뭐냐, 그냥 우리가 맨손으로 공을 잡을 때 그냥 두 손으로 편안하게 잡으면 이렇게 잡죠. 자, 어떻게 잡아요? 내 시선 앞에서 내 손이 앞을 본 상태에서. 절대로 두 손으로 잡는데 이렇게 잡거나 이렇게 잡거나 뭐 이렇게 잡거나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잡죠? 앞으로 나란히 한 상태에서 팔꿈치 살짝 접고 이렇게 잡으면 두 손으로 잡힌다는 거죠. 그러면 공을 주면 어떻게 그냥 편안하게. 자, 손끝은 어디를 보고 있죠? 앞을. 이 플랫 글러브도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글러브를 낀 상태에서 글러브 끝을 앞을 본 상태에서 그러면 그냥 편안하게 잡으시면 된다는 거죠. 자, 이게 되게 쉬운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야구라는 거는 내가 그냥 맨손으로 잡듯이 그냥 편하게 맨손을 잡지 앞에서. 그렇죠? 잡아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혹시 제가 레슨 동영상에서 올렸던 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글러브를 이렇게 잡고 글러브를 안 끼고 이렇게 잡고 캐치볼을 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똑같습니다. 항상 글러브 끝이 앞을 열려 있어야 되고 그 안으로 공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플랫 글러브라는 것을 실제로 비교를 해보면 글러브 포그면이 훨씬 넓다라는 거죠. 일반 글러브의 좁은 포구면 그 안에다가 공을 넣는 것보다는 이 면으로 잡아주는 게 훨씬 더 기본기를 연습하기엔 더 안전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속 캐치볼을 연습을 하면, 즉 내 시선 앞에서 올바른 각도로 이 각도가 나와주면 잘 잡는데, 첫 번째 실수하는 게 뭐냐, 손목을 뒤로 제낀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될 경우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굴절돼서 튕겨나간다라는 거죠. 항상 글러브 끝이 앞을 본 상태에서, 항상 이렇게 앞을 본 상태에서 잡아줘야 된다는 거. 또 한 가지가 뭐냐, 내 시선 앞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부분 이쪽으로 온다는 거죠. 그러면 손 각도가 어떻게 되냐면 손날이 앞을 본다는 거죠. 손끝이 앞을 봐야 된다. 이 상태에서 꺾으려 그래도 꺾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걸 가지고 연습을 하실 때 좀 이제 야구가 많이 하셨던 분들은 소위 말해 좀 약간 건방지다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기본기에서 약간 벗어나서 좀 요령이 많이 붙으신 분들은 어떻게 잡냐면 이렇게 잡죠. 그렇죠. 공이 닿기도 전에 빨리 옮겨버리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프로 레벨의 선수들이라든가 야구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미 내가 이렇게 보고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빼는 동작들이 되는 사람들이 빨리 해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기본은 뭐냐, 정확히 보고 잡고 스텝 송구 여기까지 이어지는, 즉 항상 글러브 판으로 막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간다라는 건데, 대부분 사람들은 궤적이 이렇게 나오거나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항상 손끝은 앞을 보게. 그래서 이 플랫 글러브를 연습하실 때는 될 수 있으면 손가락 빼는 거를 권하진 않습니다. 왜냐, 빼다 보면 손가락 모양이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 평소 캐치볼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빼면 나도 모르게 이게 밀리게 그 플랫 글러브가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앞을 본 상태에서 항상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블랙 글러브에 사용을 할 때 이제 연습하는 방법은 뭐냐면, 첫째가 아까 얘기했던 캐치볼이라는 거죠. 어디서 내 시선 앞에서 정확하게 내가 막아주는 연습을 하는 거. 두 번째가 뭐냐면 몸 중심으로 잡는 연습을 한다. 어느 순간 뭐 사했냐고 하든 뭐 캐치볼을 막 던지고 나서 막 이렇게 잡고 있어요. 옆으로 서가지고 아니 비틀어서 이렇게 내밀고. 자, 엄청 위험한 것이죠. 왜냐? 내가 공을 똑바로 정면을 쳐다봐야 되는데 측면으로 본다라는 것은 그 공을 피하기도 어렵고, 만약 예측하지 못한 공이 왔을 때 대처가 늦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야구를 처음 배울 때는 어떻게 하냐, 항상 어깨 넓이, 무릎 힘 빼고 내 시선 앞에서. 그래서 공이 만약 이쪽으로 온다 하면 한 걸음 옆으로 가서 잡아주는 것이고, 이쪽으로 온다 그러면 가서 몸 중심으로 잡는, 그렇죠? 연습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으로, 이 블랙 글러브로도 충분히 캐치볼이 가능합니다. 만약 캐치볼 한다, 빠른 볼을 받는다, 그럼 충분히 이걸로도 같이 캐치볼을 하고 연습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굳이 토스를 해서 하는 것도 아닌 실제로 캐치볼 하듯이 똑같이 서서 그냥 편하게 글러브라고 생각해서 잡으시면 충분히 캐치볼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연습을 하고 나면 당연히 그 이상되는 범위, 즉 내가 가서 잡을 몸중심에서 없는, 그 잡을 수 없는 범위라면 당연히 원핸드가 들어갈 텐데, 그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사이드 각도가 이렇게 나온다, 원핸드를 가도 똑같이 가야 되는데 대부분 사이드로 간다, 그렇죠? 이렇게. 백핸드로 간다,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죠. 항상 앞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면 전에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블랙 글러브로 백핸드 캐치는 어떡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답은 있어요. 맨손으로 백핸드를 어떻게 잡나요? 라고 보는 거죠. 그럼 얘로 백핸드를 잡아도 똑같다라는 거죠. 항상 그 판이 앞을 본 상태에서 내가 잡으면 잡을 수 있는 거고, 포핸드를 간다, 만약에 빠진다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막아주면 되는데, 뒤로 제끼거나 쓸 경우에는 잘 놓친다는 거. 그리고 제일 많이 놓치는 것들이 느린 공들. 이따가 이건 공을 받는 타이밍에서 얘기할 건데, 이렇게 느리게 떨어지는 공이 오면, 이렇게 떨어지는 공이 오면 어떻게 하냐면 같이 내가 손목을 들고 내려간다는 거죠. 즉 이렇게 내리려다 보면, 손목이 제껴져서 내려가다 보면 결국엔 어떻게 되냐, 타이밍이 안 맞으면, 좀만 더 밑으로, 타이밍이 안 맞으면 놓치기 쉽다라는 거죠. 똑같아요. 공이 어디가 오든 내 손의 위치는 똑같이 낮게 오더라도 앞을 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낮게 와도 똑같이 낮게 잡아도 손 모양은 이게 내려가는 것이지,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요 연습이 가장 중요한 블랙 글러브의 연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블랙 글러브의 기능은 뭐냐면 결국에는 막는 각도를 연습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글러브에다가 이제 연관시키면 어떤 거를 해야 되느냐, 글러브의 구조에 대해 생각하자라는 거죠. 자, 보통의 글러브들의 각도가 어떻게 되어 있냐 보시면, 전에 어디 인터넷에서 봤는데 글러브를 정면을 봐야 한다, 뭐 사선 얘기가 나온 게 있어서 사람들이 사선을 하면 이게 사선으로 알고 있는데, 글러브가 정면을 보면 포고 지점을 이렇게 나 보면 포고 지점의 각도는 당연히 사선이 된다는 거죠. 즉 이 포고 지점의 각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고, 손끝은 앞을, 엄지는 이쪽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글러브질을, 즉 사람의 맨손과 똑같이 한다는 거죠. 그러면 플랫 글러브를 썼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기가 웹이 달려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손을 넣어보면 그 각도가 어떻게 되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글러브를 꼈을 때. 그러면 플랫 글러브의 단점은 뭐냐? 글러브에 비해서 막는 각이랑 강한 회전을 멈춰주는 것까지는 되지만, 대신에 스핀을 도는 회전을 멈춰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오른손이 보완을 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잡으려고 들 수는 없어요. 당연히 안 잡힌다는 거 알죠. 그러니까 어떻게 힘을 빼고 막은 상태에서 회전을 멈춰주는 거는 오른손이 역할을 하는 거죠. 완충까지는 플랫 글러브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트레이닝 글러브라는 거죠. 트레이닝 글러브는 일반 글러브보다 훨씬 작고 작은 포구면이 있는 대신에 이 벽면이 이것처럼 서 있기 때문에 공이 들어왔을 때 이 회전을 탁 하고 멈춰주는
그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플랫 글러브로 캐치볼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했을 때는 레슨 동영상에서 올렸던 내야 펑고 받는 자세가 나온다라는 거죠. 자, 어떻게 돼 있죠? 손가락 끝은 앞을 보고 웹은 어디 있죠? 옆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상태에서 펑고를 받는다. 그러면 원바운드를 받는다. 편하게 잡아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힘을 빼고 편하게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편하게 그냥 내가 맨손으로 받듯이 편하게 똑같아요. 글러브를 빼고 잡아도 우리가 맨손으로 잡듯이 똑같이 잡으면 된다는 거죠. 자, 엄지는 어딨죠? 옆에. 손가락은 어딨죠? 앞에. 인터넷에 나오는 볼집들 맨날 여기다가 쥐에 때려놔요. 하지만 우리가 맨손으로 받을 땐 여기라는 거죠. 그럼 플랫 글러브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편안하게 받으면 이쪽으로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받은 상태에서 자, 이쪽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아까 설명했던 종이로 이 사선의 모양을 만들었을 때 보면 글러브의 궤적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즉 글러브라는 것은 이 플랫에서 손가락이 이렇게 길어진 모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선수들의 글러브 자 보면 자 서건창 선수 글러브 지면에다 놔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뭐 윌슨 글러브 제거 삼루수영 글러브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문기현 선수 글러브 이거 다 레슨 동영상에 나왔던 거예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얘 종이를 놔도 똑같이 디귿자 모양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각도가. 그러면 그 상태에서 글러브를 대면 이렇게 될 것이고 얘를 대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동영상에서 얘기했듯이 글러브를 이렇게 잡고도 즉 안 끼고 이 플랫 글러브의 각도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원바운드를 주면 똑같이 다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 사회인분들이 어떻게 하냐 글러브 궤적을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오므리 있는데 포커스를 맞추니까 공이 흘러나가고 아니면 오므리는 자세로 하면 글러브가 계속 엄지를 덮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엄지를 덮게 특히 인터넷에서 보면은 글러브를 길들이는 거 보면 앞에가 이렇게 모여있는 글러브들이 있어요. 그런 글러브들은 대부분 글러브들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땅볼을 잡으면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잡을 수가 없는 글러브가 되죠. 그러니까 부득불 어떻게 이렇게 잡게 되는데 손은 엄청 불편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캐치볼이 된다 라고 하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플랫 글러브로 공방에 오신 분들을 캐치볼을 한번 시켜봅니다. 그랬을 때 캐치볼을 편하게 하신다 이렇게 편하게 잡으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글러브를 쓸 수가 어떻게 쓰는지 그 부분에 상담이 가능한데 그렇다면 모든 글러브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죠. 외부로 받는 것도 아니고 뭐 볼집이라고 말하는 여기도 아니에요. 그냥 내 글러브 그 모양이면 얘가 똑같이 아까 플랫 글러브랑 똑같이 잡으면 모든 글러브가 다 잡힌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글러브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면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오므리는 거, 많은 거 이런 것들이 다 무의미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글러브를 조작해서 잡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냥 내가 맨손으로 공을 받듯이 이 플랫 글러브를 끼고 나서도 손에 힘을 빼고 얘가 안 움직여집니다. 힘 빼고 그냥 편하게 맞듯이 잡으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하나 더 업그레이드를 해보겠습니다. 자, 공을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캐치볼 막는 거 빵떡까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가 더 나가요. 뭐냐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즉 막는 게 된다는 건 내가 공을 잡는 포인트 즉 공 잡는 지점 거기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즉 내 몸에 가까운 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닌 항상 내 시선 앞에 이 지점은 형성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장 실수하기 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각보다 공이 느리게 왔을 때 내 예상보다 더 늦은 타이밍에 왔을 때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공이 오든지 내 시선 앞에서 일정하게 받는다면 특히 야수농구 같은 경우에는 자, 공
내가 항상 그 일정한 포인트, 빠르게 오더라도 똑같이, 느리게 오더라도 똑같이 내가 그 잡아주는 그 지점의 포인트를 연습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공이 오든지 마중 나가서 잡으려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일정한 지점, 내가 생각하는 포인트까지 온 다음에 모든 플레이가 이루어지면 항상 올바른 궤적을 각도랑 포구면을 유지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지점을 못 찾는 건데, 그거는 타격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빠른 공이 오든 느린 공이 오든 내가 원하는 그 배팅 지점을 찾듯이 글러브도 마찬가지로 막는 지점이 일정하게 항상 해주시면 이 공을 뺄 때 급하게 뺀다는 거 아니면 잘못 받는 그런 것들이 바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지점을 익숙하게 한다라는 거, 즉 캐치볼 할 때 항상 내 시선을 앞으로 잡게 한다라는 게 되면 똑같이 캐쳐 미트에서도 그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아까 잡는 그 위치에서 똑같이 잡으면, 여기서 잡게 되면 똑같이 포구를 하더라도 내 지점에 가서, 즉 느리게 오든 빠르게 오든 항상 내 그 지점에다가 놓고 막으면, 항상 느리게 와도 빠르게 와도 항상 내 지점에다 맞고 잡으면 잡히는 미트를 가지고 대부분 어떻게 하냐, 내가 마중 나가서 친다라든가 아니면 벌려서 잡으려다 보니까 놓친다라는 거죠. 공은 기다려도 충분히 내가 원하는 거까지 온다라는 거죠. 그게 잘 돼야 포수 미트질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플랫글러브가 기본입니다. 그 포수할 때 플랫글러브 사용법 다 올려놨고요. 땅볼 잡을 때 플랫글러브 사용법 다 레슨 동영상에 올려놨습니다. 오늘 얘기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결국엔 내가 공을 잡는 그 지점, 즉 앞으로 나래에서 팔꿈치 살짝 접은 상태에서 이 지점, 여기에 항상 손끝이 앞을 보고 있다라는 거, 즉 여기가 공받는 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밀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기다리고 있다 그 지점에 맞춰서 잡는 거죠. 그럼 공이 오면 그 지점에 맞춰서 항상 잡고 또 한 가지 뭐냐, 체중. 항상 왼발에 옆으로 서도 왼발에 체중, 앞으로 나가도 왼발에 체중, 그 다음에 빼서 나간다라는 거죠. 플랫글러브로 또 실수 많이 하는 거, 급하신 분들, 특히 성격 급하신 분들, 빨리 뺀다고 막 글러브 자체가 많이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절대 활용이 안 돼요. 항상 플랫글러브를 막아주는 역할로 끝나야지 공을 끌고 들어오는 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급하신 분들 대부분 빨리 한다 그러면 막 돌려서 튕겨내요. 그런 연습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항상 플랫글러브로 막아주고 그 다음에 빼는 연습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앞에 있는, 내가 어느 공이 왔든 간에 어느 코스에 오든 간에 항상 글러브 끝이, 즉 내 손끝이 앞을 본다라는 거. 그러면 글러브 각도는 항상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어떤 글러브가 됐든 간에 항상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이것만 이해해 주시면 플랫 글러브는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절대 캐치볼 어렵지 않아요. 처음에 어색하시면 토스로 해서 받는 것부터 하시고 나중에 되면 이거 그냥 일반 글러브랑 똑같아요. 훨씬 쉬워요. 네. 이 면이 크기 때문에 글러브보다 캐치볼 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이걸로 캐치볼 연습부터 하시고 어떻게 하면 힘을 이겨내고 받는지부터 연습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걸 그대로 글러브에다 접목하시면 야구는 훨씬 쉬워질 거예요. 한 가지 더. 외야플라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건 다 이해하시는데 외야플라이를 자꾸 못 잡으신다는 분들, 공이 튀는 외야글러브, 공이 튀어나가다는 분이 있으시는데 똑같습니다. 맨손으로 공 잡는 설명할 때 천장에다 공 던지고 받을 때 어떻게 받는지 말씀드렸었죠. 그냥 어떻게 편하게 받으시면 돼요. 똑같아요. 플랫글러브 가지고 천장에다 높이 던지세요. 하늘에다가. 그러고 나서 받으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각도가 어떻게 받는 게 좋은지. 이게 아니라 편안하게 있는 상태에서 받으시면 이 각도 그대로 플라이볼을 잡으시면 똑같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제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리는 것도 아니라 편하게. 그래서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플라이볼 잡는 연습도 혼자서 천장에다 높이 아니면 친구분한테 던져달라 그래서 이렇게 받으시면 되고요. 캐치볼 하시면 되고 펑고 똑같이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그 모든 동작을 할 때 뭐냐? 결국에는 내 손에 왼손에 힘이 빠진다라는 거죠. 왼손에 힘이 빠지면 손목도 부드러워질 것이고 그럼 팔까지 부드러워지고 결국 부드러운 동작을 구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플랫 글러브 사용 방법이었고요. 레슨 동영상이랑 연계돼서 보시면 더 큰 효과가 있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